코로나 1년 특집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9일 5천만 명을 넘긴 뒤에 15일 안팎의 간격을 두고 약 1천만 명씩 증가를 해왔죠. 때문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수는 214만 4,140여 명이라고 하죠. 또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기준 7만 8,508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봤을 때 그 어느 전시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이 방역 현장의 최전선에는 항상 의료진이 있었는데요.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후에 1년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초기에 상당히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마스크 착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게 뭐 마스크 착용이 뭐 감염 차단에 효과적이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그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마스크 덕분에 우리가 초기 방역을 그래도 잘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까지 많은 연구 중에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들이 논문을 추락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막는 데 있어서 역시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게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고가 됐고요. 또 실제로 또 이제 해외 연구긴 하지만 마스크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마스크든 방역 효과가 있다는 그런 심지어는 종이 마스크, 면 마스크 이런 것도 일단은 막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병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식들이라든지 또 의료진 분들의 대처 매뉴얼들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많이 어떻게 조금 좀 변했나요, 교수님? 네, 사실은 예전 같으면 그냥 이제 감기 몸살기로 응급실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입원을 하시는 게 각 병원급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조그마한 발열이 있다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심지어는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가급적이면 코로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와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좀 지나치게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환자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서로들 좀 많이 좀 긴장되는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죠. 저도 최근에 그 약간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내과랑 이비인후과를 갔었는데 거기 그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십니다. 네. 혹시 코로나 검사 받았냐고 먼저 물어보시고 그래서 아직 안 받았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제가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해줄 테니까 또 이전 증상이 일어나면 코로나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일단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일반화가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흔하게 경험한 증상은 기침으로 입원 환자 42.5%,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15%가 이 기침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해요. 또 다음으로 흔한 증상은 가래였습니다. 가래. 그리고 발열이 이제 세 번째 증상이었다고 하는데 방역 당국이 일상에서 그 발열 검사를 자주 하도록 권장을 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이게 우리 방송국에도 1층에 발열 검사하는 그 이렇게 카메라가 있지만은 이게 신뢰할 만한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수님. 사실 어저께 날짜로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지금은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서 보도한 자료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입원해 계신 분들이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제 면역성이 좀 충분히 있으신 분 혹은 또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통계를 잡으신 것들은 입원 환자, 즉 중증이 아니신 분들을 통계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령인 사람들은
거의 바이러스를 받고 사망에 빨리 오르는, 그러니까 80대 이상이면 한 20%가 죽고, 아, 그다음에 한 40대들은 한 0.1%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증상이 조금 더 가볍게 나타나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면역이 이제 좀 밀어내면 그러니까 이제 열이 어느 정도는 조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약간 미열이 나거나 발열이 되는데 또 면역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열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 떨어집니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수치가 발열을 측정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뭐 기침하신다고 무조건 뭐 진료를 안 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 중장년층 이상인 분들은 이 바이러스에서 취약해서 더 사망할 수 있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열 재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객관적인 검사 체제를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제 갖춰진 거군요. 그렇죠. 예, 발열 검사를 하도록. 자, 그리고 교수님 이제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악화가 되다 보니까 각국이 이제 백신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백신의 공급 차질이 최근 들어서 부쩍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백신 공급 차질 뉴스를 보면은 저희들도 섬뜩섬뜩해요. 우리나라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좀 어떻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되는 그런 공장이 있는 것처럼 네, 네. 이제 OEM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꼭 미국 거라고 꼭 미국에서 만드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계약상으로 미국에 가야 되고 또 뭐 영국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유통하는 게 이제 코백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를 이제 계약도 그렇고 이제 공적으로 분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수송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독감 이제 예방 주사에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오는 그 배편에 대한 거라든가 국내에서 운송하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보급되는 게 얼마 적재적소에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딱 대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까 그 이규래 교수님께서 코백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코백스가 이제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세계에서 그 백신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제 세계 나라로 이제 공급해주기 위한 어떤 그 중앙 예, 유통 센터라고 네네,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 코백스라는 게 있고 세피라는 게 있는데 그런 단체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따지면 유엔 비슷하게 그런 걸 만들어진 그런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코백스가 여기 앞에 코가 이제 코리아 콘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에서 아마 이제 그 유래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 그렇군요. 예. 참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요, 교수님. 이 백신의 양의 부족도 있고 또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것도 이제 관건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백신 한 병이 원래는 이 5번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그것을 1회를 더 늘려서 한 병으로 6회 접종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좀 모자라니까 또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사이에 간격을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늘리는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런 편법들을 지금 나라에서 좀 어떤 뭐 해외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겁니까 이런 게? 아마도 저희 나라는 해외 문헌에 이제 보고된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지상 보도 매체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얀센이라고 하는 데선 그 1회 접종으로 하는 게 또 개발돼서 지금 3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회사마다의 제품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한 제품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mRNA라고 하는 거를 해서 만든 게 이제 파이저하고 모더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중간에 이제 몸에 침투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벡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마다 이제 특징이 현재 논문에 보고된 거로는 대략 3주에서 4주 사이에 2번으로 나눠서 맞는 게 가장 효율을 높인다는 게 뭐 한 70% 이상, 95% 이상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것을 원칙에 맞게끔 국내에서는 아마 접종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 전문가 사이에서 얘기되는 것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개 나오는 그런 어떤 근거 자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보고가 됐는지를 언론 매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체크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네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첫 백신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그 정부가 확보한 그 물량이라는 그 수천만 명분의 물량이 시차를 두고 이제 나뉘어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들여오는 물량, 이 제조한 제약사까지 다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면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얼마나 좀 지금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거기에 임하시는 이제 국가기관과 이제 나누는 전문가분들께서 답하실 내용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분들끼리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술 포럼에서 발표된 바를 보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가지의 원칙을 많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사망률이 좀 더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제일 먼저 중요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이게 더 많이 막 그때처럼 막 1,000명 이상의 막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도 예, 예. 이 의료 체제가 붕괴가 된다 그러면 사실 어디서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현행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게 다음이라고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이제 정부에서 실현하고 싶은 건데 한국의 그 전체적인 전 인구가 국가적인 면역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맞춰서 간다 그러면 실제로 정부에서는 계속 그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용을 얼마나 쉽게 전달을 하면서 오해가 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원래 5상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굉장히 나라마다 이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3상에서 풀려가지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만큼 너무나 많은 사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도 그 이제 사망자들. 노인 환자분들이 갑자기 뭐 주사를 맞고 사망한 예처럼 그런 시행착오는 어느 나라마다 조금씩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가 기본적으로 한 5상까지 가야 되나 봐요, 그게. 네, 그래야지 원래는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 한 8년, 10년 정도까지 그렇죠,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이거 1년도 사실 안 된 상태에서 급하니까.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그 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접종을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쭉 진행을 해서 3분기까지 국민의 70%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어떻게 계획대로 가능할까 싶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어차피 담당은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가는 전문가들과의 이제 소통이 또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언론 매체나 일반 분들은 여러 가지 쏟아지는 그 많은 정보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거듭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신뢰를 계속 주면서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제 제대로 국민들이 따라주신다 그러면 아마 올해 겨울 초입까지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도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국민들의 협조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5인 이상은 모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종교 일부 단체에서 있었던 것처럼 실제 국가 시책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부 분들이 항상 계신 것처럼 예방주사 그때 독감도 아직은 뭐 독감의 기간이긴 하지만
독감 예방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 중에 사망한 예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에서 별로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정보가 얼마나 서로 전달되느냐가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속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속할 분기가 이제 그 3분기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이 여름 휴가라고 하는 이 변수가 또 있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죠.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그 면역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백신마다 다릅니다만 한 번 맞으면 어떤 거는 이제 3개월까지 가는 것 같더라, 6개월까지 가는 것 같더라, 1년까지 가는 것 같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두 번에 접종하는 게 현재는 이제 계약이 체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략 한 9월쯤까지 만약에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빨리 움직여서 국가에서 정한 대로 일본에도 이제 예방주사 뭐 맞아주사 했을 때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잘 가신다 그러면 여름 휴가 때가 돼도 제 생각에는 그 얼마나 제 생각에 한 인구의 한 절반 그러니까 한 2천만 정도가 여름쯤에 어느 정도 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50%가 맞으면은 대개 집단 면역이 조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신속히 정부 시책에 맞추고 국민들이 쫓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의 반 정도가 이제 접종이 되면은 면역 형성에 예,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로 대단히 잘 나타나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 이제 다른 나라 예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구 100만 명당 1,546명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요거보다 더 많은 인구 대비 한 10,000명 정도가 발생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9천 명 정도가 오늘 현재 날짜로 발생했는데 새로 발생한 사람은 이제 현재 18명이었고 여태까지 총 사망자는 29명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이규래 교수님, 이 코로나19 백신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을 매우 신뢰한다가 50%, 그리고 이제 대체로 신뢰한다가 9%였다고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접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을 것이라는 분들은 26%에 불과했다고 하죠. 네. 또 부작용 등을 좀 먼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을 것이다가 이제 한 68%였고 또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도 있습니다. 6%나 있다는 걸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백신 제조사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신 것처럼 그 임상 결과가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염려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그렇죠. 개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통계적인 것보다는 백신에 맞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이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까 네. 뭐 노르웨이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네네. 이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뭐 쇼크가 왔을 때 생명을 이렇게 좀 살릴 수 있는 대처 매뉴얼도 있나? 이게 또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주사를 맞고 한 15분 내외에는 어떤 이상 증상이 있는지 꼭 의료진한테 확인을 받고 하시는 게 먼저일 거고 실제로 이상 반응이 발생해서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타나는 것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예. 참 그나저나 이 코로나19는 범유행을 해버린 그런 그 세계적으로 그냥 지구를 그냥 뒤덮어버린 그런 감염병이잖아요. 이 범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평생에 한 번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청취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 나라와 관련성이 있었던 게 3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에 사스라고 그래서 사스. 그때도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게 이거과 똑같은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동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메르스라고 불렀던 것도 그렇죠, 바로 그렇죠. 이 사스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번엔 그거의 이름을 발리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게 이거의 고유한 명칭인데 이것을 옮기는 숙주에 대해서 뭐 낙타가 문제였다, 박쥐가 문제였다, 혹은 뭐 그 철가변이라고 부르는 밍크 종류의 숙주를 얘기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인류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점을 했을 때는 자연을 파괴하는 현상으로 해서 또 다른 형태로 아마 사람들에게 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겠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뭐 국가나 이제 그 사회에서는 자연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마스크를 통해서 감기 몸살이 훨씬 적었다는 보고가 있던 것처럼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몸에 이거 확실하게 학습을 했어요. 네. 앞으로 뭐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는 이제 필수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조심도 하고, 이게 이제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좀 백신을 좀 우리가 접종을 해 가면서 또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교수님 잘 들었고요. 또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